세 가지 각기 다른 세 명의 에세이를 읽었는데요. 한 명은 책 편집자이시면서 독서교실, 그러니까 책 읽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한 분은 뮤지션, 한 분은 과학자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 건데, 첫 번째 어린이라는 세계.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다. 어린이 책 읽는 법, 말하기 독서법이라는 책을 썼다. 망원동에 어떤 조그만한 서점 겸 카페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카페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서 커피 한잔 하려고 들렀다가 이 책 표지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 저는 표지랑 그림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은 임진아라는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사파들도 있는 그 책방지기신 분이, 제가 이걸 딱 결제를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그 책방지기 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 작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하면서 좋을 거라고. 책의 내용은 이제 이분이 어린이 책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머릿말에 들어가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내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사소하고 싱거운 이야기라도 좋으니 내 생활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마음만으로 그칠까봐 블로그도 열고 매주 글을 쓰겠다고 주변에 선언도 했다.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 중 어느 순간이나 요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림, 영화나 책에 대해 쓰려고 했다. 무엇이 되었든 나 자신을 위한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세계를 정비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자꾸 어린이 이야기가 나왔다. 깊은 무의식을 발견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나눈 이야기나 어린이에 대해 생각한 것, 지나가다 본 어린이나 어린이에 대해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제일 쓰고 싶은 이야기였다. 어린이 책 편집자, 독서교실 선생님으로 20년 남짓 일을 했고, 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그냥 일상의 일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둔 책이에요. 이제 3부로 돼 있는데, 곁에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어린이와 나, 그리고 세상 속의 어린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일단 이분이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어린이를 많이 대하시는데, 이분만의 그 어린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막연하게 어린이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어린이들을 대하고, 그러한 실제 어린이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줌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어린이라는 존재들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사실 나도 어린이였고 모두가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또 어린이를 어른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게 있었구나. 이 책의 이제 뒤쪽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애초에 어린이를 명명하고 어린이를 만든 어린이 운동가들은 노동자가 해방되듯이 어린이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를 해방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다. 풀려나온 어린이들은 행진을 했다. 보이지 않던 어린이들이 보이게 된 것이다. 행진은 혼자서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점에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라는 세대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날에는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 키가 큰 어린이, 작은 어린이 모두를 알아보면 좋겠다. 서로 존중하며 힘을 합쳐야 할 동료 시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보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육아하는 관점으로 어린이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돼, 어린이는 여려, 이런, 어린이는 귀여운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린이라는 어떠한 그 존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접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제가 왜 접었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가 단순히 키가 작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와 나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두 눈 사이가 좁기 때문에 그 원근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 덧붙이면, 보는 시야의 높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구는 어느 정도는 어렸을 때도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성인의 안구와 아이의 안구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화각이 달라요.
각도가 다르면 이 원근이 달라요. 어른이 보는 공간감에 비해서 아이들이 보는 공간감은 가까운 게 더 커 보이고 먼 게 더 작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작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원근감이 다르게 봐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가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통제불능이어서인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그 생물학적인 감각 자체가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살던 곳에 가보면 동네가 좁아 보이는 것. 실제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는 내가 되게 넓은 골목길에서 노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보면요. 거기가 진짜 성인 둘도 겨우 비좁게 지나가는 골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3살, 4살 때 뛰어놀던 그 골목에 나중에 성인 돼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좁은 골목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넓게 뛰어놀았거든요. 내 신체가 그냥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커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단순히 눈높이만을 낮춘다고 해서 어린이랑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네요. 만일 어린이가 보는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내가 작아지는 것보다 주변의 것들이 되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누군가의 허벅지나 허리가 있다.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다 지나온 것들이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 좋은 얘기,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런 게 되게 배울 점이 많았고요. 어떤 막 이론이라든지 방법론으로 뭐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식의 지침서보다 오히려 그냥 정말 어린이를 늘 대하면서 자신만의 관점과 어린이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지닌 어른의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저한테 실용적으로 다가왔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처음 만난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다른 어른을 어디선가 처음 만나요. 그럼 존댓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관계가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서로 편하게 말을 트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정중하게 존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어떤 어린이를 만나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반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녕, 이름이 뭐야? 안녕, 누구야?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모르는 어떤 어린이를 만났을 때 왜 내가 반말을 해? 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린이도 누군가가 나를 처음 봤는데 왜 반말을 한다라는 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처음 보면 이제 존댓말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이후로 길을 가다가 또는 내가 누군가 뭐 아는 사람의 자녀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존댓말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반말을 하면 자칫 그 아이가 그냥 어른, 어떤 어른,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어른, 무서운 어른, 뭐 이렇게 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소극적으로. 그런데 존댓말을 하니까 많은 경우에 마음을 열고 바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존댓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반말로 했을 때 자칫 아이가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존댓말을 쓰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집안에 좀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 보게 되는 어떤 어린 꼬마 이제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존댓말을 해봤거든요.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그 느낌이 달랐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이 책을 읽고서 존댓말 얘기를 하는 게 웃긴데 아무튼 그런 식의 뭔가 우리가 생각보다 어린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고 있는 그냥 선입견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짚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되게 실용적으로 뭔가 배울 점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아마추어라는 책이에요. 수상한 커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수상한 커튼이라는 분은 제가 즐겨 듣고 있는 1인
밴드세요. 1인 싱어송라이터신데 이제 그 1인 밴드명이 활동명이 수상한 커튼이고 이름은 김은희라는 분이시고 좋은 음악이 많아요. 이 밴드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악을 만드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제 프로듀서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생계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타를 레슨을 하세요. 오랫동안 기타 레슨을 하고 해오면서 살아오셨거든요. 이렇게 돼 있네. 오래 함께할 반려악기를 찾아간 여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새로운 악기 첼로를 이제 하셔서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타를 오랫동안 연주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그걸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는데 다시금 새로운 악기를 다시 아마추어가 돼서 다시 배워나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세이를 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타를 가르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다시 자기가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를 도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져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 또 하고자 하는 분, 또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음악도 되게 좋으니까 들어보시면 좋겠고 마침 또 이 책이 나왔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분의 이제 앨범 중에서 그 가을 밤에 보내는 편지라는 그 싱글이 나왔을 때 이 책이 같이 나온 거고 그 음악이 이 책의 내용과도 또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랑하는 것을 계속 사랑하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 설레는 무엇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설레는 매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 그곳이 어디든 다다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인생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 사랑하는 과정이 인생이고 나의 뭐 미래, 비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도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할 대상을 정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른 것 같아요. 삶이. 이런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은 어쨌든 음악이라는 어쩌면 또 이제 자기가 전공을 했고 그걸 생업으로 하지만 또 애증의 관계가 되잖아요. 또 음악가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계속 사랑해 나가는 그 과정이고 그 모습이 참 부럽다. 그리고 뭔가를 해나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거나 좀 지루함에 있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책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심채경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시거든요. 알쓸 별잡에 나오셨죠.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되고 뭔가 말씀하시는 방법, 대화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방송 중에서 이제 이 책을 출간한 거를 알게 돼서 이제 봤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천문학자의 과학책 같잖아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꿈을 꾸게 된 한 소녀가 천문학과를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자가 되고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면서 직업 과학자가 되고 이 천문학이라는 과학 노동, 연구 노동을 또 하는 과정, 결혼을 하시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뭐 그러한 한 여성의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에세이예요. 과학책이 아니고 정말 에세이예요. 그럼에도 또 이 내용 중에는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나름 뭐 이제 이과 출신이고 공대 나왔고 사실 천문학이 많은 부분 이 관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학이기도 해요. 수학적이기도 하고 광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이제 찍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데 그 광학적인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런 게 되게 좀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들만 이 뭐 렌즈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천문학자들이야말로 엄청나게 그 렌즈와 이미지 센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또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뭐 피사계 심도, 뭐 색수차, 회절, 뭐 별의별 이론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재밌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분이 저랑 같은 학번인 것 같더라고요. 그 대학교 학번이. 그래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가고 비슷한 시기에 고민을 했던 어떤 한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에세이였어요.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얼핏 보면 역설적 표현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별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문학자면 맨날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망원경에 의해서 관측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관측된 데이터들,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들을 계속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맞는 것이고, 이 세 권을 책을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이 책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줬는지를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